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구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 사막화에 대해서 다루어 봤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죠. 앞에 우선 여러분들 교과서 264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진 그림이 한 편 있는데요. 중앙에 아이를 중심으로 어른들이 새로 태어난 아이를 축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엘니뇨 데 나비다드라는 크리스마스의 성스러운 아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그죠? 아마 선물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게 떠오르겠지만 사실은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존재가 태어난 날을 기리는 거죠. 그래서 이 12월 말, 12월 24일 이 부근쯤에 일어난 독특한 현상 때문에 여기에서 엘니뇨라는 말이 따와서 엘니뇨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 엘니뇨가 뭔지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교과서 264페이지에 바로 이렇게 바람과 해수의 움직임을 표현해 놓은 이와 같은 그림이 있는데요. 이 바람과 해수는 과연 어떤 움직임에 연관성이 있는지 보도록 하고요. 오른쪽에 보면 엘니뇨나 아니냐에 의해서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화재가 난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죠. 이번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갑자기 기상 이상 현상이 많이 일어났대요. 과연 엘니뇨가 뭐길래? 과연 엘니뇨 현상이란 게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우리도 지금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혹은 아기 예수. 네, 아기 예수. 성스러운 아이죠. 바닷물 온도가 오르는 현상을 말하며 갑자기 이제 적도의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해요.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보통 2에서 7년을 주기로 나타나는데 네. 우리는 1950년 이후 65년 만에 최악의 슈퍼 엘니뇨가 네, 가장 심각한 엘니뇨가 벌어졌다고 하네요. Meteorologists blame El Nino and a high pressure system over the east coast for the less than white Christmas. 이런 슈퍼 엘니뇨는 지구 온난화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구온난화는 이 엘니뇨 현상을 가속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어진 일이라는 것. 이런 슈퍼 엘니뇨의 직격탄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을 덮쳤습니다. 네, 어떤 지역은 홍수가 나고 어떤 지역은 심각하게 가물어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호와 대형 토네이도를 일으켰고 남미 지역에서 이상 고온으로 가뭄을 유발했습니다. 네, 어떤 지역은 폭우, 어떤 지역은 가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선제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윤범입니다. 네, 방금 보셨다시피 엘니뇨는 2년에서 한 7년 주기로 벌어진다고 하고요. 특정 지역의 해수의 수온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면서 어떤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다가 비가 내리지 않고 어떤 지역에서 비가 안 내리다가 비가 심각하게 내림으로써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으로 사람들이 사람뿐만 아니죠. 생태계가 피해를 입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니뇨의 현상은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그것을 지금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지구온난화가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조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가뭄을 유발하는 바로 엘니뇨는 이 해수의 온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엘니뇨 그리고 그 반대 현상인 라니냐까지 공부해 볼게요. 궁금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니뇨와 라니냐는 왜 발생할까? 자, 오른쪽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고 큰 우리 이 바닷물의 흐름이 나와 있어요. 바닷물의 흐름을 우리가 해류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닷물이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오른쪽에 지속적인 공기의 흐름, 바로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 편서풍이나 극동풍이나 북동무용풍이 바람이 계속 바다 위에서 불게 되면 그 바람의 힘에 의해서 바닷물도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적도 지역에는 무역풍이 부는데요. 이 무역풍 때문에 남적도 해류나 북적도 해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반면 이제 이 중위도 지역에서는 편서풍이 불죠. 편서풍에 의해서 북태평양 해류나 혹은 이렇게 남극 순환 해류라든지 혹은 브라질 해류 이런 것들이 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해류도 보면 이렇게 순환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북쪽에서도 순환하고 남쪽에서도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 해류의 순환도 과잉의 적도의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옮겨서 전체적인 에너지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이 해류의 움직임이 만약 방해되거나 혹은 너무 심해지거나 혹은 약해지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정상적인 해류가 만들어낸 기상현상이 정반대되는 기상현상으로 혹은 예상치 못한 기상현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해수의 지속적인 흐름을 우리가 해류라고 부릅니다. 이때 해수면 위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 그 바람의 영향으로 해수도 일정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해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저위도 지역에서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북쪽도 해류나 남쪽도 해류가 형성이 되고 중위도 지역에서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북태평양 해류나 북대서양 해류 혹은 남극 순환 해류와 같은 것들이 형성될 수 있어요. 자, 평상시, 요게 이제 평상시입니다. 요게 이제 남아메리카 지역이고요. 여러분들 여기는 인도네시아 지역이에요. 요 지역에 무역풍이 계속해서 불게 되죠. 무역풍이 이 위쪽에서도 요렇게 불고요. 아래쪽에서 요렇게 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바람이 지속적으로 기울어져서 북동무역풍 불게 되고 해류의 방향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태양에 의해서 가열된 따뜻한 이 해수가 죄송합니다. 따뜻한 해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여기에 물이 쌓일 수는 없겠죠. 바닷물이 여기 쌓일 수는 없을 테고 여기에 바닷물이 이쪽으로 이동하면 당연히 이동한 물은 아래쪽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이러한 순환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거죠. 따뜻하게 가열된 공기는 왼쪽으로, 죄송합니다. 따뜻하게 가열된 해수는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이 가열된 해수가 아래쪽으로서 심층부는 이제 온도가 낮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숙권에서 배웠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서 차가워진 해수가 다시 이렇게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현상이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평상시의 모습. 이러니까 왼쪽은 따뜻한 해수가 있고 오른쪽은 낮은 온도의 해수가 있는 거죠. 이 지역은 따뜻한 물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증발이 잘 되고요. 증발이 잘 되니까 공기가 상승하면서 수증기를 많이 먹으면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이 형성이 되고 이 구름의 형성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지역은 아주 습한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적절히 내리는 거죠. 우리 바로 이 지구가 혹은 인간이 생태계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사실 커다란 피해를 받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엘니뇨가 있는 상황인데요. 엘니뇨가 있는 상황에서는 무역풍이 예전에 비해서 갑자기 약해지는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무역풍이 강하게 불어줘야 이 남아메리카에 있던 해수가 인도네시아 쪽으로 쭉 이동을 할 텐데 무역풍이 갑자기 약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해수의 이동이 매우 미약해집니다. 해수의 이동이 미약해지니까 여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따뜻한 해수가 이 중간 지점까지밖에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져야 될 게 가지 못하는 게 여기에서 다시 모이게 되고 여기에 모이게 되고 이 남아메리카 지역 자체가 원래는 차가운 해수가 위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지 못해서 이 지역 자체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상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공기의 상승, 다습한 공기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중간 지역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건조한 공기가 오히려 내려오는 거죠. 인도네시아 측면에서 봅시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다습한 기후인데 갑자기 건조한 기후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는 현상 우리가 사막화에서 공부했었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땅이 쩍쩍 갈라지는 심각한 가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도 남아메리카 지역도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예전보다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엘니뇨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무역풍이 약해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것은 뭐 자연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요인일 수도 있겠죠. 무역풍이 약해지게 되면 원래는 강한 무역풍에 의해서 서쪽으로 쭉 이동했던 따뜻한 해수가 거의 이동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동태평양 적도 해역에 있는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매우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와 같은 현상이 대략 성탄절 부근, 크리스마스 부근에 잘 나타나기 때문에 성스러운 아기 예수란 이름에 엘니뇨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비가 많이 오던 인도네시아 지역은 가뭄이 발생하고요. 다른 지역도 뭐 비가 적게 오던 지역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온다든지 이러한 이상 기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82년도에서 83년도에 이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의 수온을 보세요. 보시면 여기 부분, 남아메리카 부근에 여기의 부분이 엄청나게 따뜻한 걸 보이죠. 평상시에는 이 해수가 무역풍에 의해서 여기까지 밀려나고 아래쪽에 있는 심층 해수가 위로 올라오면서 사실 여기가 차가운 지역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가 매우 뜨거운 지역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심각한 가뭄이 일어나고 여기는 오히려 홍수가 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리해보고 오늘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해수면 위에서 바람이 한 방향으로 계속 불게 되면 바람에 의해서 해수의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해류라고 한다. 저희도 지역에서는 무역풍에 의해서 북쪽도 해류와 남쪽도 해류가 형성이 되고요. 중위도 지역에서는 편서풍에 의해서 북태평양 해류나 북대서양 해류, 남극순환 해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평상시 적도 부근에서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무역풍이 약해지게 되면 그와 반대되는 현상에 의해서 이상 기상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을 엘니뇨라고 우리가 불러줍니다. 반대로 무역풍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 엘니뇨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표출 수온이 평상시보다 엄청나게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것은 우리가 엘니뇨의 반대말로 라니냐라고 합니다. 라니냐도 마찬가지로 이상 기상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무역풍 영향으로 서태평양이라는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데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동태평양 연안에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홍수가 나는 현상이 있고요. 서태평양 연안은 가뭄이 들고 건조해져서 쉽게 산불이 나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라니냐가 발생하게 되면 서태평양 연안의 강수량이 증가하게 되고 동태평양 연안의 대기는 더욱더 심각한 건조로 이어지면서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엘니뇨, 라니냐 평상시 계속 바뀌면서 한 해는 가뭄, 한 해는 심각한 홍수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어떠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활동지에서도 빈칸 부분 여러분들이 직접 영상을 지금 정지시키고 적어보고 잠시 후에 돌아와서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북태평양에서는 무역풍에 의해서 북쪽도 해류, 편서풍에 의해서는 북태평양 해류 등이 형성될 수 있죠.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진다. 엘니뇨. 강해진다. 여기 잘못 썼어요. 강해지면 바꿉시다. 수온이 높아지는 엘니뇨, 수온이 낮아지는 라니냐. 우리 두 현상이 서로 상반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엘니뇨, 평상시, 라니냐가 조금씩 이렇게 전환되는 것은 자연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욱더 심해지고 심각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기후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한 원인들을 잘 분석해내고 그것을 바꾸어낸다면 우리가 이 엘니뇨나 라니냐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바로 본 이 지구 환경의 변화는 바로 인간, 그리고 인간이 에너지를 쓰는 방식, 이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에너지의 이용, 에너지의 전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